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닥터코퍼의 귀환, 원자재 동반 상승입니다. 최근 구리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리는 전기와 열을 잘 전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산업 전반의 쓰임새가 워낙 많아서 구리 가격의 변동을 보면 세계 경기를 짐작할 수 있다고 해서 닥터코퍼라고 불리는데요. 지난 3월 코로나19로 모든 경제 활동이 멈추면서 구리 가격은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서 구리의 몸값이 다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구리 가격은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톤당 7,034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약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중국이 산업활동을 확대하면서 구리 수입을 늘리고 있는 데다가 미국 경기 부양책과 또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도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풀이입니다. 이처럼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또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서는 만큼 지금이 원자재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서도 최근에 철강주가 꿈틀대는 가운데 현대제철이 한 달 새 20% 넘게 오르고요. 동국제강 그리고 포스코 역시 5% 넘는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구리 가격 그리고 원자재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요일입니다. 오늘 박동기 전문가님 그리고 김덕호 FA님과 함께 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게 금요일에 남자를 안 부르니까 조금 어색하네요. 조금 그렇죠. 이제 적응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검색 천재 그리고 바이오 마스터 박동기 전문가님, 우리들의 덕구형 그리고 맞죠? 덕구형 그리고 토마토 TV의 윤우님, 포유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우리 시장 계속해서 왜 이러는 걸까요? 어제 그래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오늘은 어제 반등이 무색하게 더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이 2% 넘게 빠지다 보니까 그만큼 한숨이 깊어지셨던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좀 이 손실들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 또 대응 전략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노블원님이 목요일은 FA님 보러 온다고 댓글 바로 눈에 띄네요. 그리고 오늘도 많은 분들 함께하고 계시고요. 본격적으로 야인스톡 빠르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구리 가격입니다. 관련해서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좀 영향을 받을까 좀 체크를 해 볼 텐데요. 구리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다고 하죠. 톤당 7,000달러를 돌파했다라고 하면서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박동기 전문가님, 최근에 구리 가격 왜 이렇게 오르고 있을까요? 네, 구리 가격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지금 원자재 가격이 지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구리 가격이 지금 이번 3월 달 저점 대비해서 어제까지, 오늘까지 거의 한 50% 정도 지금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랠리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 랠리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데요. 자, 일단 먼저 차트 흐름을 한번 보죠. 네. 구리 가격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구리 가격의 지금 일봉 그 차트인데요. 지금 보시면은요. 이번에 지금 저점이 나왔던 3월 달에 저점이 나왔던 게 이게 파운드당 달러거든요. 이게 지금 2달러까지 빠졌었어요. 예, 2.05 최저가가 지금 2.05달러로 나오는데 현재 지금 3달러가 지금 넘었었죠. 이렇게 지금 짧은 기간 안에 지금 급등이 지금 나온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이제 주식보다도 훨씬 더 어찌 보면은 좀 강한 랠리를 지금 펼치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월봉 흐름을 한번 볼까요? 월봉 흐름을 보면은 과거에도 경기 회복기에 이렇게 아주 구리 가격이 강력한 상승 랠리를 펼쳤던 적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꽤 이렇게 많이 있었죠. 중간중간에 이런 흐름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지금 이 상승 랠리가 그냥 쉽게 뭐 짧은 랠리로 끝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강하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렇게 최근에 구리 가격이 이렇게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는 요인을 보면은 두 가지, 그러니까 공급적인 측면하고 수요 측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먼저 공급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구리 광산을 가지고 있는 칠레의 구리 광산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그 채광을 지금 멈췄다라는 네. 거죠. 지금 멈추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 앞으로 좀 부족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나는 자, 이런 우려감이 이제 그 시장에 원자재 시장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네. 또 수요적인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역시 내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도 지금 큰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글로벌 IMF에서 지금 그 올해 GDP 성장률을 전반적으로 지금 마이너스 5%에서 6% 정도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유독 중국만은 플러스 플러스, 1.9% 거기다가 이게 플러스 1.5에서 1.9로 또 상향하고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하다. 자, 이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되면서 이렇게 구리 가격이 이제 강한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차트를 통해서도 구리 가격이 최근에 정말 급등했다, 가파르게 올라왔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오른 데에는 아무래도 중국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는 분석들이 많더라고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중국이 왜 이렇게 강해졌는가, 왜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이렇게 기회가 완전히 바뀌어버린가, 전화위복이 돼버리는가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중국이 가장 먼저 코로나 사태가 당하고 나면서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봉쇄를 한다든지 우한시 전체를 봉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것인가? 어떻게 보면은 뭐 몇 대 불가 사이에 해당할 정도의 일을 이미 이루었다고 네.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중국이 결국은 코로나에 대한 극복을 선언을 하게 되면서 종식을 했다라고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뭐 일축에서는 뭐 여전히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의견으로 나오고는 있지만은 경제적인 시지표라든지 아니면 실제 경기 활동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사실상 종식한 거와 동일하게 지금 움직여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구리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결국에는 제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G 장비든 아니면 네. 뭐 IT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어떤 디지털 뉴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이런 구리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것을 하더라도 누군가 그 가격에 사줄 수 있는 재력이 돼야 되는데 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다 힘들고 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나라 중 한 군데가 사실상 지금은 중국이 어느 정도 버텨줬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번에 약 76만 톤인가요? 이렇게 한 번에 또 대량으로 구매를 했다는 자체를 봤을 때는 우리 아직 굳건합니다라는 부분들을 중국이 과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실제로 제조업 비중들이 이렇게 계속 활성화된다는 거는 결국은 제조업 지표들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실제로 제가 차트에 좀 간단하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이번에 차이신에서 발표를 하는 이제 중국 제조업 PMI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PMI 지수가 50포인트 이상에 있으면은 회복 국면, 성장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에도 이미 50 이하선을 간 적이 몇 번씩은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의 코로나가 극복이 됐다는 한 현재 시점이 훨씬 더 제조업을 하기 좋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중국 정부에서 자금을 엄청나게 풀었기 때문에 경기 부양의 효과도 같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운이 좋게 잘 이가 맞아떨어졌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표현이 되겠지만은 네. 사실 결국은 이런 어떤 그린 에너지라든가 IT 업계 부분들 이런 부분에서의 제조업들은 결국에는 누군가가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봤을 때 코로나 극복이 결국에는 이런 가격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없을까요? 막 분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그린 뉴딜, 그린 에너지 관련도 있다. 달러 약세 영향도 있다. 그리고 채팅창에서 바른생활님은 구리 가격 상승은 반도체 가격 상승과도 연관이 있지 않느냐 하는데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번에 이제 태양광 에너지 관련된 태양광 패널과 관련돼서 자주 소개된 광물이 사실은 은입니다. 근데 은도 아마 기억을 하실 테지만은 네. 절반 가량이 이제 귀금속으로 이렇게 뭐 가공품이라든가 식기라든가 이런 걸 만들게 되고 나머지 절반 이상은 사실상 산업재로 되게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린 뉴딜 이슈가 나오면서 은 가격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었고 금 가격은 지금 증시가 버블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올라갔는데 이것도 원자재 가격을 취급을 해버리면 금 가격도 올라갔었고 네. 돈 가격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구리 가격도 올라갔다는 걸 봤을 때는 사실상 아직 시장 자체가 좀 더 빠르게 회복이 된다면 오히려 이번 부분들이
오히려 생산 단가나 이런 게 낮아지는 효과이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은 앞서서 이제 박동인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칠레 광산이 지금 칠레 자체가 확진자가 굉장히 지금 아직 네네. 진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런 부분들이 공급 면에서의 가격을 조정한 게 아니었을까도 당연히 일견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이제 구리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왜 구리 가격에 주목을 해야 하느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경기 회복의 시작이다라는 해석들이 많아요. 그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가장 큰 아까 제가 이제 수요적인 측면을 지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결국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 그러니까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사태가 지금 여전히 지금 선진국 쪽에서는 재확산 국면이고 아직 진정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네. 결국 코로나는 지금 백신 개발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 또 치료제 백신 개발이 계속되고 있고 어느 시점에선가는 이게 지금 잡힐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은 당연히 있는 거죠. 그래서 IMF에서도 지금 내년은 지금 플러스 경제 성장을 지금 다 예상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내년에는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경기 회복 시그널 여기에 대한 이게 지금 가장 누가 뭐라 그래도 가장 클 거다. 이제 그렇게 지금 보는 게 지금 맞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왜 하필이면 또 쿨이냐? 네. 다른 것도 많은데. 그러니까요. 예, 이 쿠리가 왜 이제 주목을 하느냐. 뭐 그 원자재 시장 하면은 석유도 있고 금, 은도 있고 뭐 알루미늄도 있고 많아요. 근데 대부분 알루미늄이나 이런 것들하고 이제 비슷하긴 한데 석유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보면은 지정학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어찌 보면은 또 정치적인 요인들까지 같이 나오기 때문에 순수하게 실물 경제를 반영하고 실물 경제에 대한 예측을 해줄 수 있는 게 쿨이나 쿨이에요. 아니면은 알루미늄이나 이런 쪽이 있다라는 거죠. 석유나 이런 거는 뭐 이런 걸 원자재를 무기화 한다든지 이런 거 또 금은 또 대체재로서 달러의 대체재 뭐 또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경기의 민감도를 반영을 못하지만은 쿨이 수요 증감 자체가 실물 경기의 선행지표로 예전부터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닥터라는 말을 붙여서 그러니까요. 예, 닥터라는 표현을 붙여가지고 닥터 코퍼라고 박사 보통 학위를 준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이제 이제 쿠리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에서 쿠리 수요가 중국이 절반이라 그래요. 그만큼 이제 중국 경기가 지금 강력하게 지금 회복 시그널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중국의 쿠리 수요가 앞으로도 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라는 이런 부분들이죠.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얘기를 하신 달러하고도 관련이 있고 뭐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렇죠. 얘기를 지금 하셨는데 네. 세계 금융시장을 보면은 금융시장을 4개로 나누어요. 주식시장, 채권시장, 원자재 시장, 외환 시장 이렇게 지금 네. 나누는데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게 경기 민감도하고 가장 관련이 높은 게 주식 시장하고 원자재 시장이에요. 그 달러 시장, 그 외환 시장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가 미국이 이미 이제 저금리 기조를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하겠다라고 이미 지금 공언을 해놓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달러 약세하고 동반해서 지금 가게 되는 겁니다. 달러 시장에서 달러 시장의 자금들이 경기 회복에 대한 배팅을 할 수 있는 주식 시장하고 원자재 시장으로 자금이 몰리는 것도 그것도 또 당연한 그 자금의 흐름으로 보면은 또 그 부분도 또 무시를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아까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신 채팅창에 올리신 분이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돼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김덕호 FA님 의견을 들어볼게요. 경기 회복의 시그널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일단 앞서서 이제 강조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시장 논리입니다. 결국에는 공급량이 줄어들면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그 수요가 빠르게 나오는 것도 사실은 중국이라는 독점적인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가격대가 또 형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게 이제 초점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선은 이제 지금 단기간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시그널로 보기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단순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격의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만 봐서 경기를 잘 산다라고 하면은 사실 지금 국내에서도 코로나 사태로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사실 네.
대부분 식탁 물가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심지어 쌀 한 가마니를 사는데도 그 돈이 올랐다는 얘기를 많이 맞아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게 이 가격만을 보고 정말 경기 상황 지표를 무조건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은 이전의 데이터와 지금의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또 한번 재적용을 해야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재밌는 사실을 하나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네. investing.com 여기 들어가 보시면 실제로 이제 원자재 가격들 이렇게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7,000 포인트를 이제 달성을 한번 했다가 네. 조금 이제 6,900 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아이러니한 것은 팬데믹이 터지고 나서 구리만 이렇게 올라가거나 금만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오렌지 주스마저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리 태클을 할 게 아니라 오렌지 주스 델몬트 태클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데, 자 근데 실제로 뭐 이렇게 오렌지 주스가 많이 팔리는 건 매출이 정말 긍정적으로 잡히고 그렇게 봤을 때 그러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가격 지수만 보고 이걸 설정을 한다는 것은 자칫되면은 조금 섣부른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렇죠. 특히나 지금 팬데믹으로 해서 유동성 장세가 역대 최대로 자금이 풀려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가늠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게 제 견해고요.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가격 지표와 더불어서 그러면 전 세계적인 어떤 확진자 현황과 그리고 실업률 그리고 GDP 이 세 가지가 연계가 돼서 해석이 됐을 때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왜냐 확진자가 적은 나라일수록 실업률이 사실상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도 셧다운이나 이런 문제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생산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GDP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따라서 이 가격 지수가 편입이 된다. 맞춤점이 나온다라면은 이때는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구리 가격 하나 가지고 경제를 끌고 가는 건 아니니까요. 그 외에 다른 지표들도 당연히 지켜봐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구리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좀 성급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제 생각도 조금 비슷한 게 이제 연준 보고서에서도 계속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20번이나 사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역시나 이 경기 회복은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 아직은 좀 멀었다라고 봐야 되나요?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계속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일단은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높아지는 마지막 추진력 중 한 가지가 사실은 부양책입니다. 왜냐 미국의 부양책이 결국에 풀리지 못한다면은 사실 지금까지 트럼프가 자신이 이루어왔던 업적, 그러니까 일종의 완전 고용 상태를 다시 한번 무너뜨리게 되는 유일한 변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 부양책이 되는 원인 중 한 가지는 사실상 우리가 메인의 시장을 잡고 있는 곳이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을 잡고 있는 건데 네. 중국 시장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열심히 달려간다라고 하지만 미국 시장이 버티지 못한다면 이거는 한쪽의 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결국에는 이게 국가들 양 국가들이 모두 일정하게 틀을 잡고 있는 상태에서 버텨줬을 때는 시장이 형성되겠지만은 이것이 어느 한쪽이 무너져 버리면은 그럼 이제부터 중국 시장만 잘 되겠구나 이런 건 또 아닙니다. 사실상 서로가 엉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이게 지금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어렵게 볼 필요가 없이 지금 상황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한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이것을 빨리 인정을 하는 것이 사실은 더 투자에 좀 더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구리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들도 함께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장에서는 관련해서 화학이라든지 철강주 쪽 흐름은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 관련 종목들이 지금 얘기하신 화학, 철강 그 소재 관련되는 종목들 흐름이 상당히 견조하죠. 시장 대비해서도 견조하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하고도 직접 관련이 없는 은행주들의 아까 우리 앵커께서도 처음에 소개를 하셨듯이 은행주들도 배당 매력이나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어찌 보면 은행주가 가장 경기에 대한 민감주거든요. 그렇죠. 예. 앞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강하지 않으면은 사실 은행주들도 오르진 않아요. 예,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해볼 때 종합적으로 지금 원자재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지금 화학, 철강 이런 종목들의 견조한 상승 흐름, 철강, 비철금속 이런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자, 이런 종합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 전반적으로 금융시장 내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내에서 경기 회복세 벌써 내년에 경기 회복 쪽에다가 배팅을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느낌을 지금 받을 정도로 원자재 가격이 제일 먼저 상승을 하고 주식시장에서도 이미 이제 경기 회복 쪽에 배팅이 들어가는 원자재 관련주들이 그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이러한 흐름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볼 때 경기 회복에 대한 조금 전에 얘기하신 연준에서는 계속 경고음을 날리죠. 그쵸.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다 얘기를 네. 지금 하고 있는 상태지만 결국 지금 얘기하신 그 경기 부양책 미국 경기 부양책이
이번에 지금 그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미국 경기를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럽 쪽까지도 덜썩덜썩 할 수 있는 꽤 큰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이제 그게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코로나 치료제 백신 늘 얘기하지만 네. 이게 백신 쪽이 나오게 되면은 이게 말 그대로 그 트럼프가 늘 절기하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전체적으로 그 코로나 사태를 완전히 그 뒤집을 수 있는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완전히 뒤바뀌겠죠. 예, 네. 심리적인 부분부터 해서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다가 이미 금융시장의 큰 손들 자금 흐름은 여기에다가 이미 배팅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게 되는 이제 거죠. 시장에서는 이미 경제 회복의 쪽으로 조금 더 무게를 두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 갑자기 생각하니까 우리 시장이 코로나 전후와 백신 개발 전후로 나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 만큼 역시나 이쪽에도 조금 더 베팅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FA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원자재 가격 상승하고 있고요. 철강 화학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앞서서 소개드렸다시피 사실 어떤 가격의 원리가 만들어지려면 시장 형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로 1분기 때 그리고 유독 2분기 때 철강주들이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원인 중 한 가지 아마 그때 철강주 이제 올라갈 거다. 특히 6월장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부양책이 더 빨리 가속화되고 실적이 나올 거다 하면서 증시 우르르 들어갔다가 그때 금융주 물린 사람들 그대로 몰려 있고 철강 물렸던 사람 그때 다 몰렸었습니다. 이유 중 한 가지가 뭐냐? 결국은 셧다운에 대한 충격 여파가 그게 국내를 기준으로 하면은 2분기 내내 왜냐 실적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셧다운을 해제를 한 게 사실상 6월부터 해서 셧다운을 해제를 했기 때문에 시간차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실적과 매출로 연계가 되려면은 이제 3분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3분기에 실적이 나온 원인은 2분기 때 가동을 하지 못했던 공장들이 가동을 하게 되면서 그간 매출을 만들지 못했던 거에 수요에 대한 부분들, 철강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나오는 겁니다. 일종의 병목 현상이죠. 우리가 추석 때나 명절 때 보통 운전을 해서 가면은 항상 톨게이트에서 한참 기다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맨 앞에 있는 차는 뭐 하는 거야? 싶을 정도. 분명 거길 지나가면 또 앞에 또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 이런 병목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인 건데 사실 이런 실적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네. 나왔다는 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2분기 때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분기 실적이 그대로 4분기로 따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이거는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들어가는 것이 너무 힘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지표를 좀 다시 띄워놨는데 미국의 실업률 지표입니다. 네, 미국의 실업률 지표와 그리고 물가 지표를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를 지금 제가 올려놨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셧다운이 진행이 됐을 때 실업률이 무려 14%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지나간 사람 8명 중 1명한테 돌을 던지면은 나는 무직자예요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정말 건전하게 재무 상태를 쌓아왔냐? 개인들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는 주급을 받는 경우, 1급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축을 따로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부분들의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미국은 반드시 이 실업률에 대한 부분들이 보고가 나오는 건데 실업률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게 올라왔냐? 물가가 다시 회복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과연 이게 단순 가격만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구리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관련해서 좀 어떤 종목들,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결국 이제 원자재 섹터 쪽하고 가장 이제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지금 철강 쪽 이쪽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그 이제 종목별 흐름을 지금 보게 되면은 원자재 관련주 하면은 항상 나오는 종목이 지금 고려아연 풍산이죠. 네네. 예. 고려아연 풍산 같은 경우 최근에 지금 주가 흐름을 보면은 주가 흐름을 지금 하나씩 볼까요? 차트 네. 흐름을 보면서 얘기를 하죠. 자, 풍산 같은 경우는 보면은 주가가 최근에 원자재 가격 흐름을 일정 부분 반영하면은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직전 고점 돌파 흐름이 지금 나오면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여전히 아마 이 그 풍산 같은 경우 아마 최근에 아까 우리 차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원자재 가격 상승 흐름을 추세를 추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반면에 지금 고려아연은 최근에 아직까지 주가가 흐름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풍산처럼 좀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부분적으로 이렇게 강한 흐름이 지금 나왔습니다만은 여전히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지금 남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봐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철강 쪽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죠.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현대제철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수소 테마를 타고 일정 부분 강한 시세 흐름을 지금 보여줬지만 여전히 지금 시장 대비해서 강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한 패턴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역시 철강주 중에서 가장 뭐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 흐름도 보면은 나름대로 견조한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직전 고점 돌파가 지금 나오게 되면은 자, 포스코도 다시 한번 자, 상승 추세를 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하면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의 뭐 투자 전략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가지고 가도 되는 걸까요?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거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원자재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랠리가 단시간에 끝날 랠리가 아니다. 단순한 자금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요인을 넘어서서 내년 경기 회복에 대한 배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네네.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철강 관련주라든지 원자재 관련주, 고려아연, 풍산 같은 종목은 상승 추세를 좀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서당계 1년차 님이셨나요? 풍산을 갖고 있는데 영향 있을까요? 하는 질문을 올려주셨었는데 좀 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FA님은 어떤 종목들 좀 보고 계세요? 일단은 이제 원자재 분류를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일단 원유와 화학 부분들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철강 관련 이제 철이나 제철 관련 아니면 정관 관련 부분 세 번째는 이제 구리 쪽 구리 정관 관련 산업을 이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먼저 이제 정유화학 쪽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상 지금 화학주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이미 화학보다는 뭐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아니면 태양광 산업인가 이쪽이 굉장히 조명이 많이 됐습니다. 바로 어제 LG화학 어제 발표됐네 LG화학 실적이 네네네. 그렇죠. 어제 발표됐던 그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사실상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거에서 누구나 다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을 거라는 얘기를 다 했었습니다만은 실제로 1차 전지도 굉장히 좋았지만은 전업종이 다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 중 하나가 사실은 이제 석유화학 부분인데 네. 실제로 오히려 이렇게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실상 별로 그렇게 매력을 보이지 못했다라는 게 아쉬움은 있는 거죠. 근데 이유인즉슨 지금 실적은 실적대로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에서 이미 가격의 프리미엄은 사실 2차 전지 때문에 이미 부여가 됐었던 건데 네네. 석유화학 부분과 외적인 다른 사업 부분들이 동반으로 강세가 나오면서 오늘 마찬가지로 3.5%에서 마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오늘 유일하게 빨간불 켰잖아요. 그렇죠. 시총 상위 주주 안에. 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이제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다 몰락을 하는 와중에서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병목 현상의 특징과 더불어서 저유가 사태가 이 3분기 실적을 또 한번 석유 부분을 이끄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소개될 것 같은데 앞으로 기대감을 본다면은 충분히 이 석유 부분에서의 어떤 소요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WTI나 두바이유나 브렌트유나 이런 부분들의 어떤 네. 물가 자체가 저유가가 된다면 충분하게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한 가지 종목을 더 소개드린다면 결국 SOL 왜냐? 사실상 우리가 정유 회사를 하면은 뭐 SK 이노베이션도 있고 GS도 있고 그다음에 SOL을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SK 이노베이션은 뭐 반도체계로 넘어가 버리니까 빼고 네. GS는 그룹주다 보니까 또 그만큼 성향이 희석되고 그러면 SOL밖에 없습니다. 근데 SOL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주가 메리트가 사실 최근에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왜냐? 그 전까지 사들여놨던 원유 가격이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그 마진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오히려 유가 부분들이 이렇게 저렴해졌을 때는 이제부터 사들이는 유가는 저유가로 샀기 때문에 혹여나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른다라고 했을 때 특히 유가 부분의 타격이 올라간다면은 당연히 아마 수혜를 보는 것은 이런 SOL 같은 종목이 아닐까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이제 박동희 전문가님께서 같은 종목을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현대제철, 네, 그렇죠. 포스코 보고요. 구리 같은 구리로는 경우는 어떤 거 볼까요? 구리 같은 경우는 저는 여전히 고려아연이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유인즉슨 이전에 사실 고려아연을 접근하셨던 분들이 이 종목이 왜 오르는지 모르고 접근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아 정강 회사인데 그냥 아연 연을 하는 회사인데 왜 이러냐? 근데 사실상 8월 달에 이때 급등을 했던 원인 중 한 가지도 금에 대한 내용들이 뒤늦게 따라오기 시작하면서 아 얘네들 금과 은을 팔고 있구나라는 네. 부분이 떴다는 건데 그린 뉴딜을 만약에 본다면 저는 고려아연 같은 종목을 한번 조심스럽게 볼 것 같아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은생 성향이 많은 기업 중 하나가 이 고려아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의 매트를 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은 네. 만약에 사회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접근하신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고려아연. 그리고 구리 쪽으로만 조금 특화해서 보겠다. 다만 가격 부담이 너무 고려아연은 비싸다. 그러면 뭐 이구 산업 같은 종목도 보실 이구 필요가 산업이 지난번에 5G 할 때도 좀
집중해보자라면서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선 네, 해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캐시동이라든가 이런 걸 말씀드리면서 결국에는 5G에서도 결국엔 구리 소요들이 늘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들이 이구산업 같은 종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랠리는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좀 더 길게 보셔야 된다는 부분들. 다만 급하게 들어가시면 또 한번 몰립니다. 이런 종목들. 그래서 너무 급하게 물을 드시지 마시라는 걸 의미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구리 가격 상승에 대해서 또 원자재 관련주들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닥터코퍼 이제 구리 가격이 되살아나다 보니까 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것들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성급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시장에서는 철강이나 화학주 쪽에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세 상승에 대한 부분 하지만 조금 더 길게 보면서 천천히 접근하자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합니다.